매일 새벽 2시 7분부터 2시 12분까지 정확히 5분 동안 침실 카메라가 먹통이 됩니다. 그 5분 사이에 무엇이 다녀가는지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29살. 서울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귀신이나 도시전설,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느낌 하나로 시작됐고 결국 제가 절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10월 말에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14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트여 있고 작은 침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큰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풍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유리창은 거대한 거울로 변했습니다. 저는 보통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새벽 1시쯤이 되면 방 안은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뿐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낯선 느낌. 마치 누군가 제 등 뒤에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뿐이었습니다.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다음 날 밤 그 느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두피가 저릿했습니다. 마치 시선이 목덜미에 정확히 꽂힌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쪽 구석을 봤을 때 그곳이 평소보다 더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마치 빛이 그곳에는 닿지 않는 것처럼 몇 초간 쳐다봤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냥 착각이겠지. 그 후로 그 느낌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항상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습니다. 마치 정해진 약속처럼. 어떤 날은 양치질을 하다가, 어떤 날은 라면을 먹다가, 어떤 날은 누워서 휴대폰을 보다가 뭘 하고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대만 되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 집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 안에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흠칫 놀랍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아주 오랫동안 시선을 받고 있다가 그 시선 때문에 깬 것 같은. 9째 날 밤 모든 게 변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불은 꺼져 있었고 휴대폰 불빛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침실 한쪽 구석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 구석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결국 불을 켰습니다. 빛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을 끄기 직전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방 구석에 있던 의자. 아까와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였지만 저는 그 의자를 옮긴 기억이 없었습니다. 12째 날 밤 새벽 2시 10분에 깼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마치 천이 벽을 스치는 소리. 사스락, 사스락, 사스락. 침실 구석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항상 누군가 서 있는 것 같던 바로 그 구석에서.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소리는 곧바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보안 카메라를 샀습니다. 거실에 하나, 침실에 하나, 현관 쪽으로 하나. 정말로 이 집에 뭔가 있다면 카메라가 잡아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 닷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영상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카메라를 계속 돌렸습니다. 그런데 6째 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 7분부터 2시 12분까지 침실 카메라가 신호를 잃었습니다. 정확히 5분, 매일 밤, 더도 덜도 아니게.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네트워크 오류도 없었고 전기 문제도 없었습니다.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침실 카메라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밤을 새기로 결심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불은 켜둔 채였습니다. 카메라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2시 6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시 7분, 휴대폰 화면 속 카메라 영상이 갑자기 지글거렸습니다. 하얀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치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화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익숙한 그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강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방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다는 걸.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구석, 항상 시선을 느끼던 바로 그곳으로.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윤이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챘습니다. 그곳에 뭔가 있었습니다. 키가 아주 컸습니다. 머리가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였습니다. 몸 전체가 새카맸습니다. 피부색이 아니었습니다. 옷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짙은 어둠 한 덩어리를 사람 모양으로 뭉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무릎까지 늘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길게 늘어지고 살짝 굽었습니다. 다리도 기형적으로 길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불편한 악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몸이 인간처럼 서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얼굴이었습니다.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었습니다. 어떤 윤곽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끈하고 새까만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한가운데 빨간 점 2개가 있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타고 있는 숫덩이처럼. 그것이 그것의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지훈을 보고 있었습니다. 깜빡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 다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긴 팔 한쪽이 서서히 들렸습니다.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팔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길게. 손가락 끝이 천장에 거의 닿을 때까지. 낮은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거칠고 탁한 소리. 마치 누군가 금속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그러다 갑자기 그것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거의 90도 각도로. 빨간 점 2개가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것이 달려들었습니다. 지훈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빛이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분명 환각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다음날 아침 카메라 영상을 다시 봤을 때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2시 7분부터 12분 사이는 여전히 새까맸습니다. 하지만 발길을 최대로 올리자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방 구석에 서 있는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고 마른 팔다리가 길게 늘어진 그리고 작은 빨간 점 2개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밤 그것은 더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날 밤 침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침대 끝에 있었습니다. 내일 밤 조금씩 마치 점점 그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13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방은 새까맣게 어두웠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침대가 살짝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누군가 매트리스 끝에 막 앉은 것처럼. 눈을 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거친 목소리가 귓가에 바로 울렸습니다. 고장난 라디오에서 나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나를 봤구나. 지훈은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20c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빨갛게 타오르는 두 눈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그 눈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건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끝없이 깊은 어둠. 마치 그 안에 더 무서운 무언가가 또 있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 지훈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짐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합니다. 더 이상 시선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벽 2시에 깨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늦게 혼자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을 때면 여전히 그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 옅게, 아주 짧게, 마치 누군가 등 뒤에 서서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빨간 두 눈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것은 한 번도 그 집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저 시야 밖에 어딘가에 서서 내가 다시 뒤돌아볼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지.
여러분도 혹시 등 뒤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